자, 지금부터는 네. 본격적인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엄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머리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 계속 추가로 뭘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추가로 뭐 하는 건 없는데요. 네. 지난주에 1년 됐다고 시술한 지 1년 됐다고 오라고 갔더니 시술해준 의사 선생님께서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래요? 탑10 안에 든다. 잘 자라고 있다고. 네. 원래 완성이 1년 걸리거든요. 1년 걸려요? 완성이. 이 친구도 지금 머리 알고 식은 있습니다.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특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검찰을 얘기하면 이따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천천히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 짧게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여인형 등의 그 추가 혐의를 포착해서 군 검찰로 넘겼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기소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인형 요런 사람들도 지금 다 풀려나기 직전이라서 이 추가 기소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저는 안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등에 대해서 추가 기소 그다음에 추가 구속하기 위한 발빠른 행동에 나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재판에도 참석을 하면서 공소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서 혹시나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네. 현재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김용현의 이거 진짜 악질적인 근성은 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네. 김용현 구속영장 심리 이 한성진 재판부에서 맡았잖아요. 네. 근데 한성진이 이제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네. 1심 실형 선고 내린 사람이라 조금 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김용현은 이 추가 기소 되자 바로 추가 기소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다 어처구니 없다고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 뭐 당연히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오늘 심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심리하려 하자 기피 신청을 또 했어요. 김용현이가. 택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어요. 네, 요거는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근데 변호사 택도 하면서 없는 일들이 가끔 생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신속 심리로 해서 그 기피 신청을 바로 당해 재판부에서 이게 재판 지연을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하다. 26일까지 시간 끄는 게 자기를 못 끌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런 거다라고 하면 즉각 그냥 기각시켜 버리고 바로 심리 오늘 2시 반부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지금 2시 네, 반에 2시 심리를 반. 네. 시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래는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맞아요. 기피 신청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심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서 기피 신청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것이고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당해 재판부에서 그냥 바로 그냥 기각하고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도 네.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판 시간 끌려고 자꾸 엉뚱한 짓 한다라는 부분이면 그 재판부에서 바로 기각해 버려도 된다라는 건데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아니 기소를 했는데 집행을 정지시키라고 하는 이지도 않은 절차를 한번 했잖아요. 네. 이미 재판 지연을 시도를 했잖아. 네, 근데 기각당했죠.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처리해도 된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김용현이 오히려 또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에 대한 배신가? 아니 윤석열은 엉뚱한 짓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여 줬잖아요. 아. 형님 따라했는데 아. 자기 얘기는 안 들어줄 안 거거든요. 먹혀. 법원이. 그러면 이제 열받는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그 내란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발빠르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효능감을 특검의 효능감 이런 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보니까 아니 준비 기간에 무슨 기소야? 준비 기간에 무슨 뭐 공소유지한다고 오늘 재판회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기사를 냈어요. 네. 준비 기간에는 원래 그 김용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김용현도 그렇게 김용현도 준비 기간에 무슨 기소를 해 불법 기소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에 네. 이 특검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랑 다 얘기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정리해 오늘도 주셨잖아요. 조선일보는 그렇게 썼더라고. 매불쇼 보라 그래야지. 아, 참. 아유, 정말. 준비 아직도- 기간을 있는 기간을 다 안 쓰고 본 수사로 그냥 본 특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 기간 안 쓰고. 근데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윤석열이 또 내란 재판 오늘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란 재판 이 공소 유지 자체를 19일부로 특검으로 넘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특검에 박억수 억수. 특검보가 나선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좀 누군지를 아예 몰라가지고 박억수 이분은 좀 믿을만한 분인지 그거에 대한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알려진 거는 딱히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없어요. 아, 언론을 많이 통해서 알려진 없어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오. 의미는 그러니까 특검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게 보통 이제 언론에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는 수사 중에 많이 받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고. 네. 이제 일반 검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이것만 들여다볼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맡긴 거잖아요.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짜 수사에 있어서는 뭔가 달인 같다는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언론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는 여러 그 상대방의 수를 좀 예측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서 뭔가 대응을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응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수사 경력이 오래된 사람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받고 있죠. 네. 약간의 그 불안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의문점은 아직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끝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의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러니까. 그리고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 법무부에서 그 내란의 밤 그때 회의하다가 유역감찰관 사표 던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박정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직 그 안 되고 있죠.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뭐 했느냐 아직 수사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수사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심우정은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즉시 항고 안 했는지 그렇죠. 이거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국혁신당은 특검 TF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모니터링 팀을 그거 잘하시다. 따로 만들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몇몇 참여연대 민변, 그 다음에 또 몇몇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같이 특검 직관 일렬 이런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재판에 간다. 그 좋아. 재판에 간다. 네. 그래서 우리 또 그 관련해서는 이규원 전 검사 이분이 그 직관 일렬 하는데 매번 가실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할 거고요. 요런 경쟁 요런 좋아요. 경쟁 좋아, 좋아. 요런 당연히 경쟁 민주당도 할 좋아. 거고 요것도 유념해 경쟁 주시면 좋을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 말고 네. 우리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검찰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서 봐주고 싶다 하더라도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한 부분, 특히 검사를 수사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리뷰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의원님 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네. 파견된 검사를 봤더니 2021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던 그 검사가 이번에 또 팀장으로 들어갔더라고.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문혁 검사 한문혁. 이 사람이 2021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사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자가 또 들어갔어. 팀장으로. 근데 그 부분은 참 그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 내부에 네 분이 상당했었습니다. 맞아요. 2021년에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었어요. 네. 그 팀 구성원들 사이에 굉장히 큰 내분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그 중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졌던 검사가 있고 덮어야 된다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 어떤 제보까지 들어왔냐면 지금 당장 기소는 못하더라도 이 기록을 보는 순간 이 기록이 오픈되는 순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쪽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내부에 심한 알력이 있었다. 이건 그거는 되게 알력이 확실해요. 사건이고. 그거는 기록을 그래요? 봐도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그 재판하던 과정에 권오수 재판하던 권오수와 주포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 그 공소 검사 공판장에 나가 있던 공소 검사 팀은 해체됐어요. 맞아요. 그때 12시에 만나요 이런 거 있죠.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하나는 저 지방으로 갔고 한 명은 아예 외국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이 해체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고법에서 이거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고검에서 고검. 서울고검에서 이거 수사 다시 해라. 네. 그러면서 직접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씨가 굉장히 재밌는 태도를 보였어요. 고검 수사에는 나갈 수 없고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고검의 그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 제거당한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쪽이 자기들을 사건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검 수사팀이. 그러면 고검 수사팀에서도 수사 자료를 특검이 받을 거고 고검에서 지금 재기 수사 명령을 해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을 김건희 특검에서 이 특검보나 특검 그 팀장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랑 사실은 거기랑 조금 삐끗하는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바깥으로 드러난 자료가 꽤 있어요. 이성윤 의원이 직접 매불쇼 나오셔서 그 얘기 하셨었어요. 어떤 당시에 의원이요? 이성윤 의원이 네네네. 나와서 이제 네. 어떻게 사건 배당을 본인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처리를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왜 그 금융감독원에까지 자료를 보내가지고 심리 검사를 받게 만들었었고 그 자료들을 고스란히 연결을 시켜서 확정적인 증거를 만든 다음에 비로소 일반 형사부에서 특수부처로 옮겨갈 수 있게까지 조치를 해놨다. 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만들었던 팀에서 소속된 검사였다라면 맞아요. 오히려 신뢰가 가는 거죠. 알 수도 아까 얘기했던 있다. 것처럼. 네. 뭐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라요.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행인 건 뭐냐면 그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을 다행이죠. 바라보고 있을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다 배제 대상은 아닌 거고요. 네, 네. 분명한 거는 그 팀에서도 분명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있고 특히 그 검사들은 사건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한문혁 검사님은 제가 바라만 보지 의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문혁님 미안해요. 보려 저는 계속 바라봅니다. 바라보셔야죠. 자, 그럼요. 하지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분은 또 다릅니다. 또 누구예요? 아까 심우정 이야기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심우정은 지금 너무나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비화풍까지 썼으니까. 맞아. 근데 심우정의 살짝이라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특검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최희만이가 들어갔는데 심우정의 측근입니다. 심우정의 측근. 어떻게 할 거예요? 최희만이. 이거 사람들이 관심 안 갖더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의원님, 최희만이. 너 이 자식아 금요일 같이 방송했잖아 임마.
얘기했어요? 그거만 다 있다니까. 최희만이 아, 최희만이. 최희만이는 꼭 좀 우리 여기 똑똑하신 법조인분들, 정치인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최희만이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잘 의원님에게 들어가야 제가 되겠네. 고자질하는 겁니다 지금. 네.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보고요. 네. 연순 야 동기. 체육관 때 아 동기 여전 동기네. 찍히면 거의 뭐 살생부 올라. 저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어떻게 해서 출범시킨 건데 맞아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이 양반이 지금 최희만이. 보니까 금융 사건들을 많이 했네요. 금융 사건 많이 했으니까 금조부에 예, 금조부 쪽에 남부 쪽에 예. 있었네요. 예, 금융위원회 파견도 갔었고 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하고 도이치모터스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최희만이 이 네. 심우정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연수원 것 같습니다. 동기네요. 동기는 이제 지웁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파헤쳐가지고 네, 동기가 무섭다는 걸.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우리가 아주 많이 다뤘죠. 조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장성철 소장 입에서 나왔어요. 요거 깊이 있게는 저희가 내일 또 다룰 예정입니다. 요거 네.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내일. 장성철 소장이 지금 언론에서 곧 터트린다. 라는 뉘앙스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을 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취재가 그 됐고 배추 사이에다가 하얀 가루. 마늘 사이에다가 막 껴가지고 다른 건이 있고 와. 형태건이 두 개가 있어요. 별개 이거는. 네. 별개지. 별개의 건이거든요. 와, 이게 사실이면 진짜. 지금 언론에서 와. 이제 곧 터트린다라는 뉘앙스로 이걸 얘기했거든요. 와. 이거 혹시 그 민주당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한 2년 전쯤인가요? 네. 얘기가 한참 돌았었어요. 맞아요. 평택항 사건. 네. 평택항 사건. 선라이즈가 선라이즈 뭐 그렇죠. 돌았었고 인천 관련된 어떤 세관 사건보다 이게 더 크다. 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뭐 그 당시 들은 얘기는 최순실하고도 연결이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 나왔었어요. 막 법인이 넘어간 거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넘어갔더라고요. 하도 취지가 잘 안 돼서 사실 그때 좀 의원들이 저희 당 의원들이 하다가 접었거든요. 예, 너무 영화 같아 네. 이야기가. 근데 뭐 선라이즈 FNT인가 이 회사 폐업했다고 그런 네. 기사도 있더라고요. 요거 아무튼간에 뭔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깊이 있게 취재를 했고 곧 터트린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방송에서 지를 수 없거든. 맞아요. 장성철 소장도. 네.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늘 듭니다. 사이에 도대체 뭘 껴? 마늘 사이에. 마늘 배추 사이에 마늘 사이에. 말도 안 돼, 진짜. 뭐 아무튼 요거 아무튼 대충 여러분 느낌만 알고 계시고요. 뭐 김건희 여사는 마늘 사이에 뭘 껴들어올 게 아니라 쑥과 마늘을 빨리 드시고 어, 뭐 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